네, 아동학대 발생 건수가 지난해에도 급증했습니다. 특히 고준희 양 유기 사건과 광주 새남매 화재 사망 사건처럼 아동학대 가해자 중에 72%가 부모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아동학대가 계속 늘고 있고 가정에서의 아동학대가 얼마나 심각한지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경제부 김지수 기자와 함께 이번 조사 결과 내용과 또 향후 정부 대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정말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 주요 내용과 시사점 짚어주시죠. 네,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상반기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모두 1,600여 건이었습니다. 네. 이 수치는 1년 전에 비해 19% 정도 급증한 건데요. 아동학대 건수는 해마다 증가세입니다. 2013년 6천여 건에서 2014년 10,000여 건, 2015년 11,000여 건, 2016년 18,000여 건이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발생한 그 아동학대는 아직 집계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이 같은 증가세를 감안하면 지난 한 해 아동학대 건수는 2만 건을 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현황을 보면 아동의 나이대가 높아질수록 학대를 받는 그 건수가 많아지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또 피해자가 가장 많은 나이대는 만 14세,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에 해당하는 나이대였습니다. 네. 특히 아동학대 가해자 유형을 보면 부모인 경우가 72%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학대 유형별로는 2가지 이상의 학대가 발생하는 중복학대가 52%를 차지했습니다. 예.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예, 최근만 해도 인천에서 그 맨발로 탈출한 소녀 사건이라든지 네. 또 평택 원영이 사건 등 뭐 큰 사건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때도 사실 정부가 대책을 계속 내놓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 계속해서 발생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네, 그렇죠. 이런 충격적인 이제 사건들이 끊이질 않았는데 그때가 보통 한 2015년 이때였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2년 전쯤 2016년 3월부터 아동학대 방지 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왔는데요. 예. 아동학대가 의심될 때 의무적으로 우리가 신고를 해야 하는 그 직군이 있는데 그 직군을 확대했고 또 인권보호관을 지정해서 한 달에 한 번 아동복지시설을 방문해서 좀 점검하는 등 이런 외부 감시 활동을 이제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걸로 인해서 물론 신고 건수가 좀 늘어나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지만 좀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나. 예. 그러지 않고서는 이렇게 고질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런 좀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네. 그래서 오는 4월부터는 올해 결석한 아동, 또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아동의 그 기록 등을 활용해서 학대받는 것으로 의심되는 아동을 발굴하는 대책이 시행이 됩니다. 예. 그래서 발굴된 아동은 지역복지센터로 연계돼서 담당 공무원이 해당 아동의 그 가정을 방문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좀 더 촘촘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아이들이 병원 진료를 계속 받다가 갑자기 받지 않거나 진료 횟수가 줄어들었을 때 학대를 의심해 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도 마련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고준희 양의 경우에도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어서 엄마와 살 때는 꾸준하게 약을 먹었지만 아버지와 계모의 집으로 옮겨온 후부터는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갑자기 병원 진료를 받지 않았을 때 수사기관이나 아동보호기관에 이러한 사실이 통보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있었다면 이런 비극을 막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목소리가 나와서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현재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사실 이 통보만 됐다고 해도 고준희 양 사건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좀 막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이렇게 정부 대책이 그 학대받는 것으로 의심이 되는 아동들을 보다 좀 샅샅이 발굴하는 데 네.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네요. 네, 이제 좀 예. 더 그런 어떤 틈새를 이제 좀 막아보자 이렇게 해서 샅샅이 감시를 하고 이런 또 어떤 건강 기록 이런 걸 통해서도 고려가 되고 있는데요. 예. 이제 4월부터는 또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아동복지시설, 종합병원 여기 종사자들은 현재 그 아동 학대가 의심이 됐을 때는 정말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그런 이제 그 의무가 있는데요. 예. 이런 사람들에 대한 교육을 좀 더 강화하기로 했고요. 근데 우리가 좀 더 이런 교육이 강화되는 것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여기에 있어서는 그 신고 의무자뿐 아니라 좀 사회 구성원 모두의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예. 있습니다. 사실 아동학대라는 게 신고 의무자만이 또 이렇게 포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그렇죠.
사실 준이 양의 그런 사례만 보더라도 좀 주변의 관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조금 엿볼 수가 있는데요. 예. 사실상 준이 양을 학대했던 아버지와 계모는 아이의 죽음을 감추기 위해서 아이의 생일에 미역국을 끓여서 이웃에 돌렸는데 예. 또 이제 아이가 이때 보이질 않았는데 또 아이는 어디에 있을까?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가졌더라면 그 아이의 사망을 좀 더 빨리 알아차릴 수 있고 수사 당국이 좀 더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빨리 만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이 이제 뭐 나오고 있는데요. 예. 어쨌든 좀 우리 주변에서 이런 아동 학대가 항상 발생할 수 있고 또 나도 신고에 대한 어떤 의무를 가져야 한다 이런 좀 자성의 목소리가 현재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사실 아동 학대 이 문제를 뭐 밝혀내고 빨리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예방하는 부분을 좀 더 강화해야 더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사실 이제 최근에 그런 이제 아동 학대를 이제 신고하는 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 예. 있는데요. 예. 그만큼 사회가 감시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데 전문가들이 지금 말씀하신 앵커의 그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예비 부모들이 반드시 어떠한 양육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거를 국가가 개입을 해서 예비 부모 교육을 실시해서 무책임한 그 양육을 막아야 한다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사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그 예비 부모 교육을 이제 예비 부모가 이 아이를 임신했을 때 우리가 그 국민 행복 카드를 이제 수령하게 되는데요. 이때 수령할 때 어떠한 그런 예비 부모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거나 아니면 아동 수당이나 복지 그런 보육료를 지원받았을 때도 의무적으로 좀 받아야 한다. 이러한 좀 제안들이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육아 스트레스나 가족 간의 갈등을 겪을 때 부모 상담 서비스를 국가나 사회가 좀 더 개입을 해서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고 여기에 대한 연구도 이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동학대 대책이 이런 사후 개입뿐만 아니라 좀 근본적으로 찾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예비 부모 교육과 같은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는데 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동감을 하고 있고 이런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더 많은 주변에 따뜻한 관심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정부의 대책, 패러다임도 아무래도 예방 쪽으로 좀 관심이 네. 맞춰져야 되겠네요. 김지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